알았다고? 세상을 얻은 줄 알았어요, 세상을.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분은 지상 누구보다도 소중해. 만약에 물어보는 거야. 누가? 너희 어머님한테. 아드님이 희생당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지시면 돌아가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더불어 부처님도 살아나시고 마호메도 살아나고 지구에 평화가 옵니다. 미래가 생깁니다. 아드님 좀 주세요. 엄마가 주실까? 네 가치는 지구에 무엇보다도 소중해. 근데 여러분은 그냥 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도 없고 미래도 생각도 없고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씨발 비비고 살았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 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 꿈 이런 거 다 버리고. 네, 안녕하세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돈기술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으면 돈을 번다, 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면 돈을 번다, 뭐뭐 해야 돈을 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제 생각과 영상을 한번 볼까 합니다. 사실 책을 읽지 않고도,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어요. 제 주변에도 책을 읽지 않았는데 50억 이상, 100억 이상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저한테 저는 책을 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궁금해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한번 봤어요. 결정적인 힌트를 얻습니다. 이 사람은 행동을, 그러니까 뭐랄까, 망설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봐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 얘기가 다 실행을 요구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책을 보라 했을 때 보는 사람은 추진력이 있는 거고,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자기가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아,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해봐야겠다, 이게 빨리빨리 되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겁니다. 아무튼 행동에 도움될 만한 영상들 같이 보시죠. 형이 맛집 카레를 다 갔다 왔어. 점심 때랑 저녁 때 다 갔다 왔단 말이야. 그거랑 너네 거를 비교하니까 존나 쉐시야, 너네 거를. 형은 좀 이 가격 좀 못 먹을 것 같아. 이게 지금 13,000원이잖아. 왜 이 가격을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설정하게 된 거야? 카레를 만드는 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노력에 대한 값어치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형이 치킨 그냥 2만 원에 팔면 먹을까? 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저 존나 밤새도록 닭 튀겨요. 밤새도록 염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저는 실제로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2만 원에 팔게요. 2만 원에 드셔주세요. 싸대기 맞아. 싸대기. 네 스펙이 화려하면 손님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겠지. 네 스펙 푸드트럭 하다 망해. 떡볶이집 하다 망해. 이제 카레집 3번째야. 네 스펙이 화려한 게 아닌데 누가 와서 여기서 먹겠니? 그래, 너 지금 돈가스 뻔히 팔면서 돈가스 정식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간판이 이게 마포구 감성이거든요, 사실. 저도 알아. 그러니까 저였으면 이신의 수제 카레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냥 밑에 존나 조그만하게 카레라고 써놨어. 그냥 뭘 파는지 그냥 간판에 쓰라고 몇 번 얘기해. 아우. 오픈이 일단 11시 반이라는 건데 이것부터가 존나 에라야. 최소한 11시에는 오픈을 해야 되거든. 요즘 이 회사 오피스 상권들은 점심때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좀 빨리 먹기도 만들어주고 뭐 2시에 먹기도 만들어준단 말이야. 11시 반은 존나 안 맞다. 뭐야 씨발, 쉬는 시간도 있어? 3시부터 5시까지 결국은 존나 브레이크 걸고 있다는 얘기잖아. 넌 뒤졌다 오늘. 들어가기 전부터 뒤졌어. 형이 살짝 대화를 해보니까 성공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들을 존나 많이 갖고 있어.
브레이크 타임은 진짜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료 준비하기가 힘들었을 때 하는 게 브레이크 타임이야.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1시간도 아니고 지금 2시간이잖아. 너 3시부터 5시까지 사실 뭐하니? 형이 맛집 카레를 다 갔다 왔어. 점심 때랑 저녁 때 다 갔다 왔단 말이야. 그거랑 너네 거를 비교하니까 존나 쉐시야 너네 거는. 거기는 브레이크 타임도 없어. 그 얼마 파냐고 물어봤더니 180 한대. 주방에 사장님 혼자 다 해. 그리고 서빙하는 애 한 명 있어. 오늘 내가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보여줄 테니까 너도 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 앞에 사진은 장사의 신 은현장님을 실제로 만나러 갔을 때 셀카 부탁을 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또 실제로 보니까 어떤 노력으로 유튜브가 만들어지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없다.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우리같이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데도 없고. 가진 거 없이 태어났어도 원하는 건 많아서요. 아니 전과자 어디 회사서 써주지도 않을 거고.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숙일 줄도 알아야지. 이래서 무슨 장사하겠다 그래?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지금껏 잘 참았어.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저기 저 가게 반밤 박세로의 그 친구 가게지. 잘 되는군.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으켰어.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직접 와서 먹어보고 하는 말이네만 장가를 상대로 뭘 생각하든 자네한테 무리야. 포기하고 적당히 무리입니다. 고집, 객기, 제 삶 자체. 저에게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난 항상 일이 끝나면 이 거리를 달려. 내일도 일어나면 가게 문을 열고 오늘이랑 똑같이 일을 하겠지. 계획대로. 반복적인 일상 같지만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몰라. 뻔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 지금껏 힘든 날도 슬픈 날도 많았지만 살다 보면 가끔 그렇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 가슴 뛰는 하루하루야. 혹시 알아? 살다 보면 네 그 지겨운 일상에도 가슴 뛰는 일들이 생길지. 춥다. 가자. 장가에서 서자로 살면서 항상 듣던 말들이 있어요. 욕심내지 말아라. 분수를 알고 살아라. 필부터라. 그 말대로 전 살면서 뭔가 원해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형은 그 삶의 방식이랄까 자극적이었어요. 저도 밑에서 배운 게 있는지 조금은 달라졌나 봐요. 달라지려고요. 로이 형도 그럴 거예요.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만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벌려면 필요함을 느껴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솔직히 동기부여, 뭐 성공학,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뇌가 좀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좀 그래. 근데 또 그 중에서 보다 보면 보석 같은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책을 안 읽어도 내 자신이 몸이 먼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움직일 준비가 되면 돈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또 돈의 필요성을 느끼고 행동까지 이어져야
돈을 벌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책만 읽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사람이 이제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책을 안 읽어도 하루하루 발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하루하루 발전하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발전하는데? 예, 맞습니다. 뭐 일상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매일 다르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 제 이야기에서 한번 힌트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과거에 지금처럼 돈을 벌 줄 몰랐어요. 한 2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성인 돼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우리 집이 어릴 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를 피아노를 시켰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오죽하면 학원 문 닫기 전까지 피아노를 쳤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점점 집안이 기울어서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알았던 게 음악인데, 학원비도 없고 뭐 지방 사정이 안 좋으니 그냥 못했어요. 그 이후로. 그러다 공부랑은 담을 쌓고 게임만 좋아해서 게임만 했습니다.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뭐 게임만 했던 애가 뭐 공부를 하겠어요. 옆에 친구들 보면은 다 공부 잘하고 하니, 아, 이건 답이 없다. 17살 때 조리과를 준비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권이라는 셰프를 보고, 뭐 학교 선생님은 공부 못해서 자격증 딴다느니 뭐 그랬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고, 제가 주변에 이게 친구들 둘러봐도 저보다 공부에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왠지 요리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학원비만 어떻게 부모님한테 엄청 쫄라가지고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대학교 보내줄 돈이 없다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싸웠어요, 솔직히. 대학교를 가지 말라니까 돈 없다고. 그래서 학자금 대출 받고 뭐 최대한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제 힘으로 다녔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집안에 모아둔 재산도 없고 나도 능력도 특출난 게 없는데, 동생도 내 나이 60살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박수를 죽게 되는 건가, 아니 뭐 그냥 미래가 안 그려지고 그냥 눈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 거야, 60살에. 아,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군대를 갔고, 군대 가서 책을 좀 많이 읽게 됐는데, 뭐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에 검색하는 뭐 돈 버는 방법, 뭐 부자 되는 법, 뭐 어떻게 하는 법, 뭐 이런 책을 많이 읽다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과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었는데, 야, 책 내용이, 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정말 이런 걸 모르고 멍청하게 살았다, 그렇게 되게 몸으로 느꼈습니다. 여태 왜 이걸 몰랐을까? 아,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웃기게도 당시에 투자는 제가 하고 있었어요. 17살 때부터 이미 주식을 좀 해서 수익을 본 상태였고, 주식을 했던 돈이 아르바이트로 제가 한 300만 원을 모았었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뭐 솔직히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곤 조리과 나와서 요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할 돈을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러다가 돈이 이게 내 생각처럼 잘 안 모이고 너무 느리게 모아지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남들은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만 모으면 되는데, 저는 또 고시원을 살았거든요. 집 나와서. 집이 너무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고시원 월세 내랴, 밥값 내랴, 돈 모으랴, 이 돈이 안 모아지는 거야. 나는 25, 26살에 창업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돈이 안 모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창업은 동업으로 하게 됐고, 그러다가 두 번째도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둘 다 망해가지고 이젠 또 돈을 어떻게 벌지 고민하다가 또 책을 보니까 건물주한테 투자를 받는 경우, 뭐 어디 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 뭐 등등등.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한가? 난 믿기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죠. 아무튼 이제 두 번째 사업까지 망해가지고 이제 혼자 창업을 꼭 해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진 돈이 별로 없으니까 또 자취를 하고 있으니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투자 카페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2015년도에 우연치 않게 봅니다. 아니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50에서 60만 원이었는데, 와, 이게 며칠 자고 일어났는데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서 상한가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거는 하루에 30%는 그냥 뚫었어. 상한가를 뚫어버린 거야. 아니 그래서 이게 코인은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다 팔았습니다. 그러고 이 비트코인은 반년도 안 돼서 가격이 50만원에서 60만원짜리가 300만원이 돼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는 또 그 판돈으로 가게를 차렸는데, 60만원에 산 코인 300만원에 팔았다면 그냥 졸라게 후회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판돈으로 세 번째 창업인 맥주집을 차려요. 그리고 그 세 번째도 말아먹습니다. 근데 그 사이 코인은 계속 했죠. 그러니까 보증금만 딱 빼는 식으로 가게가 망한 거예요. 어찌 보면 맥주집 망한 게 코인을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가게를 차렸는데 대박이 나고, 뭐 다섯 번째도 대박이 나고, 그런 식으로 번 돈을 다시 투자하고, 이게 함축하고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번 건데, 멀리서 제 인생을 바라보면 발전을 계속 거듭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도치 않게 강제적으로 우리 집이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일깨워줘서. 뭐 순서를 보면 부모님이 대학교를 가지 말라 했고, 그러니까 이러다간 늙어서 인생이 너무 힘들겠다. 대학교를 진학하고 군대를 갑니다. 책을 읽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했더니 난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이 너무 적게 벌려. 그러니까 이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이 뭘까 하다가 창업하기로 마음 먹고 창업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비트코인을 했던 거고요.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제가 하루하루 발전하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책 읽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큰 목표와 큰 그림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목표와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답을 모르겠거나 고민됐을 때 책은 그거에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 속에 배워야 할 게 있으면 책이든 먼저 돈 번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SNS가 발전했으니까.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게 금융지능이 필요한데, 또 더 나아가서는 금융지혜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에 관한 지식을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나 자신한테.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돈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축적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데의 가장 핵심입니다. 뭐 이후로도 해줄 말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핵심은 금융지능이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편도 찾아뵙겠습니다.